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Save the Children. 잠깐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1분도 안 됐잖아. 머릿속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셨죠? 당연하죠. 듣자마자 막 바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야근보다 더 힘들어요. 네. 그런 거였어요? 네, 쉬는 시간은 왜 안 주는 건가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암흑에너지 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제 안에 하려고 하는데, 네. 암흑에너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개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예. 그냥 쭉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암흑에 넣어주면 뭐, 그러겠죠. 단위 시간 동안 한 어둠의 일, 뭐 이 정도 돼요.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니까. 그렇죠. 어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암흑에너지가 그렇군요. 되겠네요. 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파워 특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정확한 물리학적으로 힘이 도대체 뭐냐, 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뭐 내 차가 몇 마력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짧게 가져가 봤고요. 오케이. 파워 이제는, 특집이니까 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다. 네네. 이제는 네.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주의 신비를 밝혀주십시오. 그렇죠. 다크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우리가 집중할 파워. 다시 두둥. 그거 하지 마. 두두둥. 시작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예전에 들었었던 건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연계에는 4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그죠? 했었죠, 이거. 네, 자주 했었어요. 이거 상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그래요? 마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해요? 네. 예. 중력, 오. 전자기력. 오. 이제 맞출 수 있을 텐데. 2개나 더 있어요? 네, 2개 더 있어요. 2개가 시리즈예요. 중력이랑 시리즈예요. 아, 뭐가 있었는데? 꺼져요. 꺼지라고. 강중약. 그래서 물론 중력은 그 중력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만류인력, 중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만류인력은 이제 우리 계속 나올 거니까 만류인력은 조금 넘어가고 만류인력은 너무 많이 했죠, 사실 우리가. 중력에 대한 거요? 그렇죠. 중력에 대한 거. 많이 하지 않는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중력이 뭐 시공간을 일그러뜨리는 거고, 예, 그렇죠. 그쵸.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중력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라서 양력은 뭐고 강력은 뭐냐. 전자기력도 우리가 테슬라 특집이랑 이런 거 할 때 했었으니까. 네. 네. 양력과 강력은 뭐냐. 양력은 약한 핵 상호작용력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 중성자는 알죠. 그렇죠. 예. 그 원자들은 핵과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는데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 중에서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중성자는 이제 전하가 없는 그냥 하나의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양성자와 전자와 반중성미자로 툭 하고 쪼개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확률적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냥 팍 하고 쪼개져서 튀어나가요. 걔네들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애가 확 쪼개진단 말이지. 베타 분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힘입니다. 가만히 있던 애는 쪼개질 수 없거든요. 뭔가 힘이 있으니까 쪼개진 거예요, 얘가. 그러겠죠? 변화가 나타났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쪼개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양력인 양력이다. 겁니다. 네. 무언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일으키는 힘이 양력이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겠다. 양력은 근데 왜요? 이제 이름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기력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더 작은 힘이에요. 정말? 네. 제일 그때 작은 힘이 중력이라고 하지 중력이 않았어요? 제일 작아요. 네. 네. 전자기력보다 강하지가 않고? 네. 가장 강한 힘은 강력, 그다음 전자기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다음 양력, 그다음 만류인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구나. 양력은 센 힘은 아니에요. 그 정말 강한 힘이라면 예를 들면 중성자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양성자, 전자, 반중성자로 뿌악 하고 막 흐트러뜨리면 마구 뿜어내야 되지.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은 안정적이잖아. 그 힘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의 경우에는 뭐냐면 원자핵이나 중간자들을 강하게 결합하는 힘을 그냥 강력이라고 불러요. 원자핵은 진짜 작거든요. 그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 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전자기력에 의해서. 응. 근데 그걸 이기고 얘네들을 꽉 묶어둘 수 있는 무언가 힘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뭉쳐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분명히 밀어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뭉쳐 있어. 그럼 그거 이상의 뭔가 끈끈한 뭐가 있는 게 아닐까? 그걸 이제 강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른 입자들이 아니고 쿼크로 나눠지는 걸 알아냈어요.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도 또 다른 소립자로 쪼개져요. 네. 이런 애들을 묶어두고 있는 혹은 뭐 이제 쿼크와 글루온 같은 애들. 글루온은 말 그대로 글루가 들어갔잖아요. 쿼크들을 묶어두고 있는 힘을 그냥 강력이라고 불러요. 얘는 센 힘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힘입니다. 핵폭탄 터트릴 때와 관련된 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터뜨린다. 혹은 뭐 원자 폭탄 같은 거 할 때 이제 핵이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핵이 분열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힘이 강력이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얘를 찢고 그 힘을 뚫고 말하자면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굉장히 강한 힘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큰 건데 그 에너지는 E는 mc제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건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생에 한번 하든가. 네, 한번 무기의 역사 같은 거 할 때 핵무기를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기본적으로 힘이 4가지가 있더라는 걸 간단하게 봤고 만류인력으로 갈게요. 만류인력이 사실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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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자식아. 김동희 거면 따라해야지. 그 만류인력은 인력은 있는데 청력은 없어요. 전자기력은 청력이 있거든요. 그죠? 플러스와 그렇네.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밀어내요. 근데 만류인력은 청력이 없어요. 당기기만 다 해요. 인력이네. 네. 그러면 상식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는 만류인력이 있잖아요. 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은하단, 뭐 그 행성, 항성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서로 당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결국엔 다시 대수축. 작아져야 돼요. 사실 이제 작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3가지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미래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간단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팽창하거나 우주는 계속 팽창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첫 번째, 대폭발이 너무 컸어. 빅뱅이 너무 커서 빵 하고 멀어지고 있는 그 처음에 공을 위로 집어 던진 것처럼 무지하게 세게 서로 밀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때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 질량들이 중력 때문에 다시 서로 끌어당기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모자라. 왜냐하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세게 공을 던지면 중력장을 벗어나서 저 우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뭐 그 정도 힘은 다 있잖아. 보통 다 한 번씩 던지죠. 중학교 때 보통 한 번 던지죠. 원래는 이게 힘이 약하면 포물선을 그리면 다시 떨어지겠지만 진짜 세게 던지면 인공위성이 될 수 있고 더 세게 던지면 보이저우처럼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세게 뻥 하고 터졌던 그 빅뱅에서 밀어냈었던 그 속도가 너무 빨랐으면 폭발 속도가 혹은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으면 우주가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열린 우주. 아주 세게 던졌어도 그 공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는 없어요. 맞죠? 그렇지. 내가 위로 집어 던졌는데 진짜 세게 던져서 우주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점점 빨라질 수는 없고 처음에 내가 던졌던 속도보다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멀리 갈 수는 있어요. 일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무튼 조금씩 중력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나중에 이제 0에 수렴하게 될 거긴 한데 네. 아무튼 간에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다. 그죠? 상식적이죠. 뭔가 던졌는데 어떻게 빨라져. 좀 느려져야지.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두 번째, 대폭발이 컸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팽창을 했던 게 맞아요. 우주가. 두 번째 가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팽창을 했는데 점점 팽창한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축소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서로 모든 별들이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만류인력은 당기는 힘, 즉 인력만 있지 청력은 없기 때문에 다시 축소되는 그런 경우 마치 공을 던졌는데 좀 너무 세게 던지지는 않았어. 그래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우주를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우주의 미래에 결국에 한 점으로 모일 거예요. 다시. 빅뱅하고 뻥 터졌다가 팽창하다가 얘네들이 더 잡아당기니까 다시 슉 하고 줄어드는 거죠.
그죠? 한 점으로 모여서 빅뱅 초기 상태에 같이 돌아가는 이런 빅크런치로 우주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에. 예. 아주 오랜 시간에. 세 번째,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사실상 이건 거의 불가능한데 정말 적절하게. 너무 적절하게 음. 아주 정밀하게 팽창하는 정도랑 그 당기는 중력이 너무너무 조화롭게 적절한 경우에는 그대로 쭉 이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네. 정상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창조주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네. 아주 적절하게 아주 평탄하게. 우주 상수를 막 조정해가지고 네. 적절하게. 미세 조정을 했을 아. 경우에. 근데 사실 우리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평탄하기는 해요. 우주 상수를 이제 우주적 스케일로 보게 되면 그 우주의 질량이라든가 우주 전체 질량이라든가 우주 처음에 빅뱅으로 통해 멀어졌었던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지금 우주가 물론 커지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평탄한 편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빨랐으면은 그냥 서로 모일 틈도 없이 막 멀어져 버렸을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당기는 힘이 더 컸으면은 금방 수축했지. 금방 지금 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네. 한 30억 년도 안 돼서 다시 수축해 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적절하게 공을 던져서 걔가 인공위성이 됐어. 저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적절하게 인공위성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진짜 면도날 위에 면도날을 올리고 그 위에 면도날을 올려놓은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만 뭔가 틀어져도 결국엔 그치. 천천히 다시 작아지든 커지든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 우주는 아무튼 간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돼 있더라. 미세 조정돼 있다. 네, 그 예전에 한 번 언급한 적 있죠. 인류 원리라고 해갖고. 인류 원리 우리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네. 언젠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인류 원리는 조금 재밌지.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그건 들어갑시다. 재밌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재밌어요. 인류가 들어가면 다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세 가지 가설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는 어떨까? 관측의 결과, 이제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물어봅시다. 김도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우주가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팽창, 2번. 수축. 다시 네. 수축해서 모일 거다. 네. 왜냐하면 팽창하려고 처음에 있었던 힘보다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요. 음과 우주는 양의 네. 음과 양의 원리 음과 양의 때문이죠. 네. 아, 굴신의 조화 반복되어야 때문에 되니까. 네. 한 번 팽창하면 한 번 수축. 우주의 원리지요. 네. 독실은요? 저는 그 3번? 3번. 아주 적절하다. 미세 조정. 보기 좋았더라. 네. 지적 설계자가. 아, 보기 좋았대. 저도 2번. 2번. 니체 왜요? 영혼 얘기가 생각났어요. 아, 다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아하. 영원 얘기. 오케이. 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지 뭐. 깡쌤 의견이 너무, 깡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도희님이 한번. 깡쌤이요? 깡쌤이? 또 그냥 죽창을 들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뭘까? 그런 거 신경 쓸 때입니까? 이러면서. 죽창을 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다시 작아지고 있어. 확 찔러가지고 다시 커지게 만들고.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팽창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멈추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질량이면 멈출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막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중력이 충분히 커서 얘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딱 셀스홀드가 되는 그 임계 질량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우주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은 건데 100톤 정도가 우주 안에 있으면 멈출 수 있어. 팽창을 저지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별의 무게가 120톤이야. 그럼 멈추고 다시 축소되겠죠, 결국에. 근데 우리 우주에 있는 별의 무게를 다 더했더니 80톤이야. 그럼 계속 커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은 질량과 질량에 비례하니까. 비례하니까. 근데 그걸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예. 그게 참. 그거 어떻게, 야, 우주에 있는 별의 무게를 어떻게 계산했어? 그거 뭐 다 할 줄 알잖아, 않아요? 아, 보통.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이폰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세븐 살라고. 아. 좀 빠른 성능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예를 들면 뭐 은하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아니 작게는 지구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알아본 재미가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냈어. 추정을 하는 거지. 알아냈다니까 뭐. 플러스 네. 마이너스 아, 5g 그렇지.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어차피 우주적 스케일이니까 아, 어마어마한 그 질량을 알아냈는데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보다 임계 질량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20톤밖에 없는데 필요한 질량은 100톤이었어. 즉 우리는 팽창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댔죠 뭐. 1번처럼 빅프리즈 상태가 될 거다. 그렇죠? 결국에는 무한히 커질 거다.
무한히 커지다 보면 이제 원자 단위로 쪼개질 거고 그렇지. 아원자 단위로 쪼개져서 완전히 그냥 엔트로피가 최고조일 거고 그렇죠. 모든 것이 정적인 상태로 되게 될 겁니다. 모든 자,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슬프다. 근데 근데 이게 뭘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 별 이런 걸 다 합하면 그 임계 질량의 1%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1%는 아니고 어. 암흑물질이라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암흑물질이 우리가 아는 보이는 물질의 5배에서 7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우주 팽창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럼 4, 5, 20, 5% 정도. 암흑물질 더했을 때잖아. 안 더했을 때 5%. 5% 정도? 네. 아, 나 암흑물질을 지금까지 암흑성단 생각하고 있어요. 책에서 봤던 그 네네. 말머리 성운. 말머리죠. 와, 맞아.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해 주는 거구나라고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거를 알면 훨씬 더 쉬워져요. 네, 아, 그래요?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일단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는 걸 알아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성운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성운이 있는 걸 알아냈다는 거는 거기 물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마 쟤는 뭐 수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수소, 산소가 풍부할 거야. 수분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암흑이 아니에요. 다크가 아니에요. 색깔이 어두워서 다크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미지의이기 때문에 이제 다크가 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알아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반짝반짝거리는 별이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운, 성단이 성운들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성간 물질들. 별과 별, 반짝거리는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별과 별 사이에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얘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현재 은하의 속도 분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나는 것만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속도 분포요? 네. 보통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하를 보면 상식적으로 가운데 물질들이 많아요. 별이 많아요. 그렇지. 끝으로 갈수록 별이 적어지죠. 그렇겠지. 그럼 질량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가운데는 무겁고 그 은하의 경우에 예.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가벼워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운데는 빨리 돌고 멀어지게 되면 천천히 돌아야 돼요. 얘네들이 별이. 그렇지. 그럼 그렇게 도는 상태로 10억 년, 20억 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야 되냐면 막 이게 소용돌이 치던 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회전 속도도 토성의 고리처럼 나타나야겠네. 그것도 맞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회전 속도가 지금처럼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확인해 봤더니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나 바깥에 있는 애들이나 은하가 회전하는 게 속도가 비스무리한 거예요. 전체가 판인 것처럼 회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렇죠. 판인 것처럼 회전하면 안 돼요. 그렇지. 가운데는 빠르게 돌고 바깥쪽은 느리게 도니까 묘사를 어떻게 될까? 판은 아니야 아무튼. 판은 똑같이 돌잖아요. 속도가. 그렇죠? 아이스크림 약간 녹은 아이스크림을 막 회전시키고 숟가락을 가운데에다 놓고서 회전시키면 맥플러리 같이. 그렇지. 그러면 맛있겠다. 중심에 가까운 애들은 빨리 돌 거고 네. 멀리 있는 애들은 거의 제대로 못 따라오겠지. 그렇게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맥플러리를 돌렸더니 네. 얘네들이 같은 판인 것처럼 뭐지? 한 같이 덩어리로 돌고 있다는 거야. 한 덩어리가 돼서 돌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마치 후엔크요. 하드처럼. 맛있겠어요. 예. 후엔크 맥플러리 맛있는데 네. 배고프다. 아무튼 네.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질량이 가운데 모여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바깥쪽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반짝이는 별이 줄어들어 있는데 뭔가 다른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이진 않지만 그 성간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물의 성분 같이. 근데 성간 물질도 아니야. 성간 물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양을 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분명히 질량을 차지하는 뭔가가 있어. 근데 측정이 안 돼. 눈도 안 보이고 그쵸. 뭐 X선도 안 잡히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가면 알 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모르겠어. 지금 뭔지 모르겠어서. 가면 알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말캉말캉하고 제가 맞아봤는데. 다녀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을 한다는 것 뿐이지 무게가 있으니까 저런 동일한 속도로 지금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뭔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무거운 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걔는 뭔지 모를 뿐이지 분명히 무게가 있는 우리가 아는 물질들 혹은 뭐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죠. 어떤 물질들인 건 확실한 거예요. 물질은 물질이야. 영혼들이 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영혼은 내가 볼 때는 에너지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 자, 또 하나의 뭐 증거가 이거 좀 쉬우니까 이건 뭐가 있냐면 중력 렌즈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질량 덩어리들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을 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휘어져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렌즈처럼 휘어져서 모여요. 빛이 모일 수 있는데 어떤 은하가 있어요. 네. 그럼 은하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전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 정도 질량이면 저렇게 많이 안 휘어야 되는데 많이 휘는 거예요. 자, 많이 휜다는 건 질량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예를 들면 질량이 한 1톤밖에 안 돼 보이는데 휘어지는 걸 보니까 거의 5톤 정도일 때 그 휘어져야 되는 정도가 휘는 거예요. 그럼 1톤은 눈에 보여. 그럼 4톤은 뭐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무거운 무언가가 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불러요. 이해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저희 태양 관측하는 것도 역사가 발전하면서 네. 처음에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깨지고 그 관측에 대한 계산도 지금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성운이나 예를 들어 별들의 무게를 재는 게 어떻게 자기가 지금 재고 있다는 게 정확하다는 걸 확신해요. 암흑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계산법이 뭔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정확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주의 나이가 뭐 150억 년이었더라라고 네. 했다가 지금 130억 년 정도, 137억 년 이런 식으로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우주 배경 복사의 사진도 보면 옛날 사진은 되게 코비 위성이 찍었던 사진은 되게 흐리흐리하고 무슨 안개 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썼던 WMAP라고 하는 그 위성이 훨씬 정밀한 사진을 보냈는데 그거는 코비 위성에 찍은 사진을 좀 더 정밀하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기술들은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밀도는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알고 1톤인 줄 알았는데 10톤이더라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변하진 않고 보통은 정밀도가 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전체의 질량이 1톤이 대략 1톤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 한 1.2톤. 그다음에 그거보단 작은 것 같아. 1.18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거의 5배 정도 되는 물질들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많은 물질이 뭔가 있는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물질은 물질이야. 왜냐하면 질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암흑물질이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질량으로서만 우리한테 드러나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무거워. 뭘까? 그래서 그거의 후보들도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암흑 에너지 그래서 검은 물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암흑 에너지는 안 나왔고 음. 암흑 물질만. 암흑 있습니다. 물질. 네. 네네. 실망하신 어? 느낌인데요. 다른 암흑 거예요. 물질, 암흑 에너지 따로 있어요? 네, 다른 겁니다. 거예요. 네. 지금은 암흑 물질 얘기부터 했어요. 네, 네. 우리가 아는 보이는 물질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정말 이거 실체가 뭔지를 대충 알고 있는 그거의 5배에서 7배 정도가 이제 암흑 물질의 양이 되고요.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뭔지는 모르겠는 무거운 것들이 우주에는 훨씬 많더라. 5배에서 7배까지도. 근데 뭘까?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죠. 영혼. 뭘까? 뭐가 있을까? 다른 차원에서 오는 어떤 무엇이 아닐까? 그게 왜 여기는 아니면- 없고 거기만 있어? 아니면 모든 인간이 곳에 다 있겠지. 지각하는 거를 그러네. 벗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지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죠. 인간의 지각 여기서 말하는 보인다라는 거는 인간의 지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X선이 됐든 뭐 전자기파 전체를 얘기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약간 사후세계 편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의 지각을 벗어나는 애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결국에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다룰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영혼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끝이 돼버리는 거야. 검증도 안 되고. 검증이 그렇지. 안 되니까. 아.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별들의 과학은 똥이다. 그래요. 뭐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 똥은 검증이 되지 물질이잖아. 그렇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물질이 더 많더라. 근데 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주 팽창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갑자기 질량 얘기하다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거든요. 음. 그렇죠. 질량 에너지 등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에너지랑 질량은 제가 막 섞어 쓸게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그 개념으로 가득 찬.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지구인들의 개념이 모여 있는 곳. 그치. 거기 있는 암흑물질은 전부 다 지구인들의 개념일 개념일 것 같아요. 거다. 근데 그 은하가 우리 은하에 비해서 보이는 별은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무겁겠지. 예. 별이 2배인데. 예. 그죠? 그런데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총 질량은 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좀 그래. 재밌죠. 야, 그런 걸 어떻게 측정했지? 그거 뭐 은하가 움직이는 속도를 보고 계산해서. 질량 분포들을 보고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도희님이 질문하셨던 그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주 가속 팽창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도 이런 걸 가지고 알아냈다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짜 이건 고정불면의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의심은 있어요. 그 의심을 증폭시켰던 게 되게 뭐냐면 좀 생뚱맞고 그게 나중에 한 다이어트 편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한 3달 정도 그 방법을 가지고 살 뺐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게. 아, 그치. 그래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황제 다이어트였잖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구석기 다이어트가 됐든 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그 이론적으로 가능은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위험하다. 그리고 뭐 요요 현상 이런 건 둘째 치고 그거는 뭐 단 걸 계속 땡기니까 폭식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적절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고 지방을 먹으면 당연히 지방이 된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칼로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이고 지방은 9kcal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음식물에 있는 거를 옛날에 먹고 똥을 싸요. 그럼 똥을 싼 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시 분석을 해. 그래서 들어간 게 100이었는데 나온 게 20이 나왔어. 천재인데? 80 정도가 흡수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 레알 흡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고 어떻게 지방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수만 가지의 어떤 다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뭐 해당 작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인슐린이 분비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작용과 TCA 회로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얘가 분해되고 ATP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는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알고 지금 있는데 먹고 똥 싸는 얘기를 복잡하게 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어떤 회로를 돌면서 나타나는 중간 물질들을 검출해 갖고 이런 걸 거야라고 추정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가치 있고 너무나 재미있는 학문이긴 한데 우리가 심지어 영양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포화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누구나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전 99%의 의사들이 동의하던 그 내용이 그렇다니까. 포화지방이 오히려 건강한 포화지방 아무리 먹어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있었던 거야. 지방이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평생을 괴롭혀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바꾼 거지. 이거 고기만 먹으니 살이 빠지네. 이게 과학이 믿을 게 없습니다. 역시 철학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보편 진리를 추구하는. 아니 근데 영적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 탄수화물을 50% 정도 흡수를 하고 지방을 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진리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영양학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발레들이 이제 제가 지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네네. 근데 이제 발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천문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희님의 질문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저 정도의 애들은 질량은 이런 거고 이렇게 질량 측정을 했습니다라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 그럴듯해. 근데 갑자기 10년 혹은 20년 후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이런 거에서 빵 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역시 과학이 독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 방법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아무튼 되게 뜬금없게도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의 방법을 보면서 저도 팟캐스트에서 제가 그거로 살 뺐다고 얘기한 적 없었죠. 결혼 전에. 네. 네네. 처음 왜냐하면 들었는데. 그거는 주류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 방법에 굉장히 어긋나는 다이어트예요. 누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었어요. 근데 나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된 게 그거였습니까? 그때는 많이 말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뭐. 결혼할 때쯤이니까. 그때는. 어쨌든 독실이가 말하는 거는 그거네. 그냥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물리학이랑 생물학이랑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생물학에서 쉽게 우리가 진리라고 거의 믿어왔던 사실상 진리에 가까웠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뒤집히는 걸 보면 천문학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생물학은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현미경을 혹은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뽑아내서 하나씩 분리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더듬어가면서 뭐가 딱 잡혀.
그리고 또 더듬어가면 또 다른 게 잡혀.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연관이 있어. 그럼 요런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디 염증이 있는 사람이 혈중 어떤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라는 걸 보면서 왜 높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아지더라라는 걸 갖고 추적을 해가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어두운 데도 방에 불을 끄고 더듬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리학은 좀 다르긴 해. 물리학은 좀 달라. 왜냐하면 다르긴 달라. 수학이 적용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일화인데 비타민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야기할 때 어떤 과학자의 탐구 자세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탄수화물에다가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탄수화물의 성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 과거에는. 근데 알고 보니 탄수화물 속에 있는 미량의 비타민 C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비타민 C가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어.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시약을 떨어뜨렸는데 색깔이 안 변한 거야. 그럼 보통은 이제 대학생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손 안 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든가 보고서 조작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거 이거 이상한데 제 거는 안 변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조교가 와서 확인해보고 진짜 안 변해. 그래서 교수님도 와서 확인해보고 이거 안 변해. 시험장애 오차입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뭘 알아냈냐면 알고 보니 그 시약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게 탄수화물의 성질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비타민 C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 아스코르부산을 발견한 게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됐다는 걸 옛날에 진짜 저 중학교 때인가 이제 과학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오차야. 뭐 실험을 잘못한 거 넘어가지 말고 탐구하면 거기서 뭔가가 발견된다. 뭐 페니실린의 발견 일화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거의 정상과학 범주에 있었던 거예요. 탄수화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 근데 알고 보니 탄수화물 때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발견들이 지금도 막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뭔지 좀 약간 고민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럼 과연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확 건너뛴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우주에 물질들이 있어. 우리가 뭔지 아는 애들. 오케이. 성운, 성단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 말고도 훨씬 무거워야 되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고 뭔지 대충 알겠는 애들의 5배 이상 되는 암흑 물질들이 있더라. 미지의 물질들이 있더라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에는 택도 모자라. 택도 없이 모자라. 암흑 물질도. 네, 암흑 물질을 포함해도. 그래서 분명히 우주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팽창 속도는 그래도 어떻게 돼야 되죠? 점점 줄여야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공을 위로 집어 던졌는데 걔가 점점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건 이상해. 그렇지.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갈지라도 좀 느려지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왜 실험했는지 모르겠지만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거를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결국 계속 팽창을 해도 되고 줄어들어도 되는데 결국 속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속도는 줄어드는 이유는 인력밖에 없으니까. 만류 인력은 인력밖에 없으니까. 네. 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밝기가 아주 일정한 초신성들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초신성인데 빵하고 터진 초신성을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신성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네. 뭐 아는 게 이렇게 많아. 누구랑 했어요? 동수랑 했는데. 초신성 안 왔어? 했어? 태양을 하면서 안 했었어요? 네, 초신성 얘기는 안 했어요. 진짜?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초신성 얘기도 다 궁금하긴 한데. 진짜. 초진성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죠. 예? 예? 소나무라는 그룹은 아는데. 예? 어? 잠깐 이 뜬금없어 뭐야.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 바보들아. 어쨌든. 네. 초신성을 통해서 우주에 갑자기 빵 터진 생각났다. 여러분 신이 있는 이유, 신이 빅뱅 이전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이 빅뱅 이전에 있는 이유? 뭡니까? G.O.D의 데뷔 하지 말자. 뭐요? 야, 이걸 방송을 엉망진창 만들고 있어. G.O.D의 데뷔가 빅뱅의 데뷔보다 빠릅니다. 적당히 이 자식들아. 야, 이거를 지금 보자 하니까 한도 혼자 하고 혼자 없어요. 재밌어 하고 있어, 이 자식이 그냥. 난 근데 동윤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없었는데 처음 그러니까. 들었어. 3년 됐으니까 할 만도 하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팽창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 초신성은 어떤 애냐면요. 백색외성이 그러니까 초신성이 안 된 애가 있어요. 안 돼서 좀 모자라. 질량이 모자라서 그냥 백색외성이 된 상태인데 얘가 천천히 주변에 있는 물질들 흡수하는 거예요.
백색 백색 외성이. 외성? 네. 태양이 나중에 아주 커지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바깥이 확 날아가 버리면서 백색 외성이 돼요. 코어만 남아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 조그만 애가 있어요. 아주 그냥 늙은 별이에요. 천천히 이제 식어갈 애야.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서. 근데 얘가 중력은 크거든요. 주변에 다른 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걔를 막 흡수하기 시작해요. 천천히. 천천히 주변에 있는 별들을. 그러다 보면 얘가 조금씩 무거워지겠죠.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부르는데 그 질량이 넘어가게 되면 얘가 빵 하고 터져요. 근데 왜 무게는 왜 계속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왜 못 견디는? 왜 못 버티는지. 찬드라 그게 있어요. 찬드라세카 한계를 안 했어요? 확실해? 그건 아니지. 이거 안. 그럼 이거 다음에 할게요. 이거 재밌어요. 이런 블랙홀 편에서 안 했단 말이야. 블랙홀 하면서. 블랙홀 하면서는 처음 이제 들어보는데? 한계가 넘어가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원자 단위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찬드라세카 한계가 왜 존재하느냐는 조금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사실을 얘기하자면 전자축퇴합이라는 게 막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오그라들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가 밖으로 미는 힘이 있어야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전자축퇴합이에요. 그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그 전자축퇴합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살짝 복습을 해도 되고 다음에 혹시 초신성을 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다양한 별들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존재하더라. 근데 그 한계 이상으로 무거워지게 되면 옆에 있는 애를 계속 막 지가 집어먹으니까 넘어가는 순간에 빵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 초신성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초신성들 1A형 원래 약간 덜 비만이었다가 옆에 있는 애들을 주워 먹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진 애들은 터지는 그 순간의 질량들이 다 일정해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사람이 100kg가 넘으면 뻥뻥 터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애가 90kg가 있고 80kg가 있고 어떤 애는 70kg가 있고 어떤 애는 95kg가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빵을 먹기 시작해. 계속. 그러면 95kg인 애는 5kg를 먹고 빵 터질 거고 80kg인 애는 20kg를 먹고 빵 터지겠죠. 그러니까 빵 터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빵 터질 때의 질량은 다 똑같아요. 100kg야. 맞죠? 그럼 이 백색 외성들이 이제 그 초신성이 되는 그 순간에는 항상 같은 정도의 밝기를 보여요. 폭발하는 양이 똑같으니까. 폭발하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초신성의 별빛의 세기를 보고서 얘가 얼마나 먼지를 알 수 있어요. 초신성의 색깔이 항상 동일해야 되니까. 밝기가 동일해야 되니까. 색깔은 사실 동일하겠죠. 심지어 거의 똑같겠죠.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야, 어떻게 그런 걸로 했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초신성이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지. 근데 어떤 초신성이냐면 똑같은 밝기로 터지는 초신성이 있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걔가 어둡다는 거는 원래 똑같은 밝기여야 되는데 쟤는 어두워. 그럼 쟤는 먼 거야. 원래 똑같은 초신성이어야 되는데 밝어. 그럼 가까운 거죠. 그러면 그 적색 편의를 통해서 멀어지고 있는 속도도 알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이제 그 초신성인데 굉장히 어두운 애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그럼 걔의 적색 편의의 양을 봤더니 멀어지고 있는 그 양을 봤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애는 한참 이전의 속도가 되겠죠. 멀어지는 속도. 네네. 먼 애니까. 가까운 애가 나타난 적색 편의는 최근의 거가 될 거예요. 최근에 우주 팽창에 따른 적색 편의가 될 거예요. 그럼 최장님이 지금 정리한 거랑 똑같은 게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게 가까운 놈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멀리 있는 놈을 통해서 알아낸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순서를 바꿔서 좀 헷갈리는데 가까운 데 있는 애를 통해서 알아낸 우주 팽창 속도, 즉 최근의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거보다. 이걸 갖고.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싫을 것 같긴 하다. 적당해 그 말.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되지. 아무튼 저 먼 곳에서 오는 초신성이라면 지구까지 오는데 몇 억 년이 걸리니까 걔가 알려주는 정보는 몇 억 년 전에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데 이제 100만 년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 예를 들면 걔는 100만 년 정도 전에 우주가 팽창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알려줬는데 뭘 알아냈냐면 오마이갓 70억 년 전의 우주에 비해서 지금 우주가 15% 정도 빠르게 팽창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요? 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주변. 했냐면 별이 없어요? 아무튼 별은 있으니까 우리가 공을 집어 던졌을 때 저 우주 멀리 튕겨나갈 수 있지만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땅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저 멀리 보이저우를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셋 다 공통적으로 점점 속도는 줄어들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 잡아당기는 인력밖에 없으니까. 우주에는 만류 인력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거는 70억 년 전에 비해서 지금 15%더 빨라졌어. 내가 공을 집어던졌는데 걔가 점점 더 왁 하고 막 밖으로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밀어내는 힘이 있나 보다. 그렇지. 저기에 뭐 로켓 엔진이 달려있든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줄어들어야지 속도가. 더 빨라지면 무언가가 밀어내는 거예요. 바람이 밀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은 밀어내는 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뭔가 밀어내는 인자가 있겠네. 그죠? 그걸 에너지로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지 에너지일지 어떻게 알고?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무조건 뭐만 해야 되냐면 잡아당기기만 해야 되거든요. 물질은 무조건 잡아당겨야 돼요. 만류 인력은 무조건 잡아당겨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암흑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잡아당기는 걸 세게 해주지 밀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주 자체의 팽창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더 빨라졌네? 우주 가속 팽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럼 무언가가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기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식빵이 있는 거야. 식빵 속에 건포도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건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서로를 그냥 끌어들여. 그러면 처음에 열을 가해가지고 식빵에 뿌앙 뿌앙 하면서 부풀어 올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건포도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식빵을 축소시켜야 돼. 언젠가는. 네.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열을 빵 가했더니 식빵이 늘어나는데 별들이 점점점 계속해서 서로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건포도가. 건포도가. 예,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중력. 당기는 거밖에 없어야 없었는데.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고 그걸 그냥 암흑 에너지다라고 붙인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래서 할 수 그건 있을 것 뭡니까? 같아요.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네. 이제 진공 에너지라고도 부르거든요. 어떤 우주 공간 자체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중력의 반대, 즉 청력으로 작용을 해서 서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공간이, 빈 공간이, 텅 빈 공간이. 아 그래? 공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더라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 물질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서로 밀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그러면 초기에는 빅뱅 초기에는 공간이 작았겠죠. 우주가 작았을 테니까. 그럼 공간이 작으니까 밀어낸 힘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밀어낸 힘이 약하니까 빵 하고 터졌으니까 커지긴 커졌지만 얘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커지는 속도가. 예. 왜냐하면 중력이 더 세니까. 음. 빵 하고 세게 던졌어. 하지만 얘가 점점 아래로 내려. 그러니까 바람은 위에서 불고 있거든요. 아직은 고도가 낮으니까 얘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우주가 너무 커졌어 이미. 그럼 공간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건 공간 자체가 밀어내는 힘일 거다라고 에너지일 거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우주 크기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중력에 의해서 작아지려고 하는 힘보다 공간 자체가 서로 밀어내서 커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주는 빅뱅 직후에 빅뱅 이후에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었다가 다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커지는 속도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팽창은 팽창인데 감속 팽창을 할 수도 있고 가속 팽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속 팽창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형태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일단 공간이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공 에너지로.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이나 에너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을 텐데 네. 늘어난 건 공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이론이라고 하는 뭐 표준 모형이라든가 혹은 뭐 양자론, 뭐 끈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멤브레인 이론. 이런 거 뭘 사용하더라도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왜 나타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공간이 왜 서로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이거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이제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게 되겠죠. 물리학의 근간을 흔든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갈릴레이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면서 갈릴레이의 어떤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은 깨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뉴턴의 그 힘 이론이 다 틀렸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국소적으로 미시적으로는 다 맞들어 맞으니까. 이제 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끝내자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세웠어요. 우주상수. 네, 우주상수 우주상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딱 그 방정식을 봤더니 뭐밖에 없냐면 우주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정적이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냈어요. 방정식을 세우고 보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중력이거든요. 중력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우주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당시까지 관측되기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주는 그냥 정적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주 적어도 공간 자체는. 그래서 우주가 정적인 상태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주가 정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중력에 반대되는 진공에너지에 해당하는 우주상수를 넣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수축되는 걸 막으려고. 네, 수축되는 걸 막으려고. 근데 그 넣은 근거는 우주는 정적이겠지 뭐 이거였어. 일종의 믿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팽창 혹은 수축을 막으려고 어떤 상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우주를 안정화시켰어요. 정적인 우주를 만들고 싶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허블이 이제 적색 편의를 발견하면서 우주가 커진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우주가 점점 공간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수였네. 난 정적인 우주라고 생각해서 넣은 상수였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야지라고 뺐었어요. 그 상수를.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넣었었던 우주 상수랑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암흑 에너지가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죠?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우주가 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정적이기 위해서 넣었었던 혹은 중력 때문에 수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넣었었던 거는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랑 비슷한 걸 하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걸출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암흑 에너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암흑 에너지는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은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암흑 에너지는 68.3%를 차지하고 암흑 물질은 26.8%를 차지합니다. 네. 암흑 에너지 훨씬 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질이 이제 4.9%, 5%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별, 은하 이렇게 반짝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0.5%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간 물질. 아까 말씀하셨던 말머리 성운을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우주 생각하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물질 중에 0.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는 뭔지 아직은 감도 못 잡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은하 사진들 같은 걸 보면은 은하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주가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는 거네.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거의 0.5%밖에 못 보는 인간들이 이제 우주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 거의 귀여워하고 있겠죠. 신적인 존재들은. 신을 죽이기도 하고. 맞아. 그렇군요. 재밌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부랑 2부랑 사실 1부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했어. 그런데 필요한 작업이었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 파워 특집이니까. 그리고 2부에서는 항상 궁금해했던 거 있었거든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궁금하네. 도대체 이게 무엇일지. 그렇죠. 혹시 브라우만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너무 우리가 과학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맞아요. 아까 초신성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것도 뭐 다시 재밌었는데 일부는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해서 저도 한 건 맞는데 오히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얘기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도희님이 우주상수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 방송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했었어요. 들은 적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오래 하면서 주워 들은 게 참 많아요.
부었어요 그거. 그리고 장소. 아까 몇 번 제가 좀 놀랐던 게 있어요. 말머리 성분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되게 네. 아니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면 그거 생각하지 뭐. 암흑성단 같은 거 생각하고 성운 같은 거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저도 다른 그 철학 전공 분들에게 배우는 게 많은 것처럼 상호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지식의 파워. 과학 얘기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들으면서 우주는 항상 얘기해 주시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사가 너무 미미하다 영향력이. 그래서 뭐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우주랑 대비해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르는 95%까지 합쳤을 때는 정말 뭔가 내가 막 되게 안달복달하는 것들이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우주를 생각하면 시야가 극단적으로 좀 넓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표정을 네. 보시니까 뭔가 넓어진 듯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고 네. 다음 시간 세 번째 파워도 네. 재밌는 걸로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 want to say. 'Cause there's something between us anyway.